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준입니다. 네, 자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광주에 지금 5.18 민주묘지 방문을 했는데 방명록은 항상 화제가 갈 때마다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민주와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이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이 표현 논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아마 어디 가서 방명록 쓸 때도 미리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왜냐하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지평선 논란이 네. 있었으니까. 두 번째인데 아니 뭐 맞춤법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틀릴 수도 있죠. 예. 저도 가끔씩 보면 읍니다 이런 거 씁니다. 옛날에 저희도 읍니다도 많았거든요. 예. 실수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 때는 어쨌든 국민학교로 배웠으니까 네, 국민학교. 이야기하다가 툭 국민학교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넘어갔으면 저는 별 문제 없을 거라 봐요. 그런데 캠프에서 맞춤법이 틀리지 않았다. 아, 맞다. 원래 이렇게 쓴 거다. 그래서 논란이 더 번진 겁니다.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맞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민주화 인권 5월 강조 정신이 그동안 바로 세워지지 않은 거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듯하게 세우겠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시옷이 생략해서 반드시 되면 꼭 내가 해내겠다 이건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세운다는 뜻 아니냐 이런 논란은 또 번졌거든요. 그러면 더 문제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키우는 거는 저는 이거는 지금 윤석열 캠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맞춤법 좀 틀렸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면 그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 지금 더 큰 논란으로 번져서 뭐 이재명 캠프에서 바로 만일 윤 캠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적었다고 하면 그거는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조금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뭐 뭔지는 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자, 선대위 구성을 두고 당과 윤석열 캠프 간에 갈등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윤석열 후보 또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이 세 사람의 동삼 상몽, 이몽 아니고 삼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윤 후보 어쩌면 정치라는 게 뭐 조율하고 이런 것도 정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첫 시험 때인데. 예, 논쟁과 협의와 협상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받아서 지지율이 높아진 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지지율이 높지 않다면은 어려움 없이 이준석 대표의 힘을 좀 빌린다거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뭐 정권을 주더라도 영입한다거나 할 텐데 지금 지지율이 너무 올랐거든요. 네. 구태여 우리가 왜?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 전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정권을 달라니까 저희가 초대는 합니다만 정권을 못 드립니다. 뭐 이렇게 된다든가. 그렇죠. 이 대표 필요 없어도 2030 잡을 수 있다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박 변호사가 동상 삼몽이라고 표현해줬지만 지금 지난주에 승리를 했는데 금요일 날 네. 일주일 지나서도 지금 대체적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선대위 구성에.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더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김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대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민주당과 달리 민주당은 투톱 체제잖아요. 그렇죠. 당대표와 후보. 근데 국민의힘은 원톱 체제라고요. 저 후보가 가장 그렇죠. 당 우선권을 가집니다. 당규상. 그러면 이 대표가 소외될 수도 있는 문제고 사실 이 대표가 그전에도 조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뭐 최고위원들 중진들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톱 체제가 되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홍준표 탈락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2030 청년들이 2030.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강력하게 구애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뭐가 됐든 간에 김 전 비대위원장 논란을 오래 끌면 안 되고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가 또 나오잖아요. 조금 두 사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됐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전권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굉장한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말하면서 김 전 위원장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만약에 정말 2030한테 아주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하고 또 김 전 위원장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건 뭐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압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윤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이 들어와서 그동안 캠프에 있었던 중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정권을 김 전 비대위원장 줬을 때 나랑 같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캠프 사람들이 다 밀려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인사 스타일상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김 전 비대위원장 없이 우리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게다가 지지율이 지금 좋으니까 뭐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뭐 더블 가까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김 전 비대위원장 없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판단이 생기는 거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이다. 김 전 위원장 언제 올까요? 이제 김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자기가 쓰임새가 있다. 또 뭘 하고 싶어 늘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연세에 불구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네. 사람인데 이 대표 말처럼 전권을 안 주면 안 움직입니다. 그때 오지 않는 그 전에 오지 않는다. 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뭐든지 즉시가 풀리는 전권을 스타일이니까. 가져야 가능하다. 근데 만일 정권을 준다고 해서 불렀다. 그런데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혹시나 정권을 줬다고 하는데도 별로 말 안 듣는다 이러면 예. 네. 그러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스타일이에요. 뭐 그런 경험이 또 있었죠. 민주당 때도 그랬고 국민의힘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더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김 전 비대위원장을 정권을 주고 모셔온다고 판단을 한다면 정말 다 줘야 됩니다. 다 줘야 된다. 아주 고민스럽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논란이 이어지느냐. 상황 논란으로 가요.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윤석열이 후보인 거냐, 대통령 후보인 거냐, 김종인이 후보인 거냐 이렇게.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뭐 이것저것 공격할 대상을 아마 찾고 있겠죠. 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아내죠.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는 업무 방해죄 해당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윤 후보한테 입장을 좀 촉구했는데 이거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게다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 표창장 위조 등등 문제로 조국 아내인 네. 사람이 이제 구속되기도 했고 했잖아요. 4년형 받았고 뭐 꼭 표창장 때문은 아닙니다만. 네. 그럼 그걸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수사를 했는데 같은 논란이면 같은 문제면 김건희 씨 아내는 지금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게 4건 5건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럼 어떤 죄냐. 자신이 수사해서 잡아 넣을 때는 표창장 위조가 큰 범죄라고 잡아 넣었는데 자기 아내 건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라고 최강욱 대표로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고 윤석열 후보는 글쎄요. 여기에 답을 할까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답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어쩌게 해명을 했는데 이제는 해명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니 이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 중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관여됐다. 직접 지시했다. 이런 게 거의 안 나왔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김건희 씨 아내 김건희 씨 문제는 이건 서류가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여상에서 비정규직 강사로 일했는데 여고에서 정규직 교사로 일했다라든가 이게 2년짜리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나왔는데 정식 대학원을 나왔다든가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어요. 강사인데 교수로 적었다든가 이거 다 허위 기록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정권의 탄압이다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안 해도 됩니까? 본인이 서운했는데 왜 말합니까? 뭐 이러면 다 이래도 되나요? 내가 대통령 후보지 우리 아내가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영세 의원 중진이죠. 그래도 인정하고 털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저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윤 후보 스타일상 본인이 아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혐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최강욱 변호사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 인턴 증명서 허위 작성죄로 지금 업무 방해죄가 지금 됐는데 예. 그거는 허위 작성이 본인이 조금 과하게 적었거나 뭐 이런 게 지금 죄로 돼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여상 여고를 누가 모릅니까? 예. 이거는 아주로 고의적으로 지금 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똑같은 범죄예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그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때 이게 담당 검사는 이거 기소가 안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거 기소해라고 기소시켜라 해서 지시해갖고 재판 간 거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1심에 유죄가 났긴 예. 났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안의 문제는 똑같은 거 아니냐? 전 맥락상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 법조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방해되죠 당연히. 그 뭐 학교라든지 그런데 방해가 되니까 업무방해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응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 여당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또 발언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 자, 요 발언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비유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행정 경험도 없다. 그럼 다른 비유를 들었으면 되는데 하필이면은 운전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음주운전 경력자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 본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초보 운전,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내가 낫다 이런 말인 것 같아. 이거 비유를 잘못 들어서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 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거기다가 그 우리 모두 초보 운전인 적이 있었잖아요. 뭐 젊으신 분들 면허 따고 다 초보 운전이잖아요. 우리도 옛날 초보 저도 있었고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네. 어떻게 보면 초보 운전자들 폄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보이기도 뭐 합니다. 초보 운전자는 거리에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비유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비유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직설적으로 답을 하지 뭐 비유를 하다가 뭐 전두환도 비유해서 나온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 그렇죠. 입장에서. 네. 굳이 비유를 하다가 그 정치라는 게 말의 예술인데 참. 비유를 잘하면 멋들어지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사람들 귀에다 탁 꽂히고 네. 머리에도 남고 각인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비유를 잘못하면은 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재명 후보의 저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실수다. 딱 어제 이제 가는 클럽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조건부 특검 수용 이거 같은데 좀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처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피할 생각은 없다 했는데 특검 도입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좀 어렵다고 봐요. 당장은. 왜냐하면 일단 특검이 도입이 되려면은 뭐 어디서 어느 당에서 추천하느냐 뭐 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사건을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인가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네. 세 번째는 뭐 90일 플러스 90일을 할 것인지 기한이 있고 이거 다 여야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 합시다 하고 합의해놓고도 그 협상이 안 돼가지고 틀어질 경우 많다. 그렇죠. 근데 어제 관훈 클럽에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건 일단 전제는 검찰 조사가 끝난 뒤입니다. 검찰 조사 끝나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검찰 조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미진하다고 볼고. 예. 같죠? 예. 자 그러면 특검으로 가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이 대장동 딱 그때 2015년 때만 보지 말고 그 전에 이거의 시작인 부산저축은행부터 보자 그랬거든요. 네. 그 담당 검사가 윤석열이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결국 대장동까지 온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이거니까. 그럼 그 범위를 부산저축은행에 넣자고 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서 맞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맞부딪히고. 자 그리고 당장 야당에서는 우리가 추천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고 할 텐데 옛날 박근혜 때도 그랬지 않았느냐 이거잖아요. 네, 국정농단. 네. 근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부산저축은행이 들어가면 후보 본인이 네. 이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후보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 국민의힘은 당무를 후보가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로 또 싸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특검에 협의하더라도 상당한 난관이 있어가지고 다 못 간다.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선이 이후에 뭐 하면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원래 그런 걸 다 파악해서 이렇게 던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다 당연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대장동에 관계가 없나? 받으려고 하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될 수 있잖아요. 또 특검 하자는 여론이 좀 더 많거든요. 그걸 노린 걸 수도 있다. 예. 어쨌든 간에 수사는 미진하다 할 것 같아요. 입건이 안 되면 미진하다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우리 댓글란에 네. 아까 우리 음주운전 초보하고 음주운전 경력자 네. 그 비율을 잘못했다고 하니까 네. 기자가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데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해도 답을 안 해야죠. 빠져나가게 답을 해야죠. 답을 안 하는 그게 게 정치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함정판 함정 거잖아요. 답하죠. 딱 들으면 함정판 게 느껴지는데 네. 그거 왜 그렇게 따라갑니까? 답을 안 했어야죠. 정치인이라면 그런 것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었으면 절대 그게 안 넘어가요. 모르겠다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다른 기자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다. 그렇죠. 뭐 했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함정파고 질문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죠. 뭐 하여튼 뭐 지나간 일이니까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 조폭 연루설 제보한 박철민 씨 검찰에 고발했고요. 또 김혜경 씨 후보 부인이죠. 낙상사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강경한 입장을 이제 당에서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 당에서 나서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보 본인이 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 뭐 당연히 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험한 일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 빛나는 것은 후보가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또 특히 지금 조폭 연루설과 김혜경 여사 다치는 거 다른 이유 때문이다. 네. 명백한 허위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두면 소위 말하는 찌라시 단체 카톡을 돌면서 진짜로 여기는 분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강력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이런 헛소문은 앞으로 계속 나온다. 이런 판단하에 당에서 재빠른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진짜 고발 조치. 네. 특히 이 낙상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바로 고발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2명 고발했는데 앞으로 퍼트리는 사람도 다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번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이 대권을 앞에 두고 있고 여야가 다투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고 싫어하는 후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가짜뉴스 없는 사실 만들어서 퍼뜨린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나 그 이재명 후보의 아내가 이 돌아다니는 그 찌라시 내용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화가 나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문제는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방송도 방송이지만 언론 매체에서도 비슷하게 다룬다는 게 문제예요. 예. 뭐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 그 조선일보가 다뤘죠 그렇게. 예, 그러면 좀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루머를 찾고 다시 찾으러 가고 그러다 보면 왠지 이게 진실일 수도 있다라는. 아니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는데 기자면요. 그런 루머가 있으면 취재를 해서 이런 루머가 있는데 아닙니다라고 쓰든가 네. 확인이 안 되면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루머가 돌고 있다. 호기심 자극하는 겁니까? 루머가 진실이길 바라는 건가요? 그런 게 기사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네. 기사를 보기 어려우니까 그럼 뭐 우리 언론인들도 대권 앞두고 내가 뭐 좀 클릭 유도하기 위해서 쓴 제목이라든가 혹은 기사 하나가 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언론은 본인들이 다들 중립 표방하지 않습니까? 네. 불편 부당 이야기 하잖아요. 조선일보 사시가 불편 부당 아닙니까?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쓰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한 120일 남았나요? 아니 뭐 근데 저는 예. 어떤 진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언론사마다 그럼요. 뭐 추구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거짓 뉴스나 이런 어떤 선동적인 그걸로 좀 여론을 호도하는 거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언론들, 예.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전에 내가 우리 회사는 어떤 성향이다. 뭐 얘기하잖아요. 팍스 뭐 얘기하고 하잖아요. 어떤 당을 지지한다.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데 그렇게 네. 하고 거짓 뉴스는 하면 안 그렇죠. 되겠죠. 그렇다고 거짓 뉴스 하면 안 네. 되겠죠. 근데 저희는 중립입니다. 하고 일방적 편을 든단 말이에요.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일방적 편을 들면 소위 말하는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박주민 변호사하고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이동희 촉 여기까지입니다. 박주민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